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잊지 못할 튜빙겐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제 유학 시절을 잠시 되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 10월에 하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 6개월간 독일어 어학 과정을 마치고 1984년 봄 학기에 튜빙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87년 겨울 구두 시험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약 3년 6개월 기간 제 젊은 시절 30대 초반, 30대 32살부터 36살까지 공부했던 튜빙겐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저의 기억을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다는 뜻을 넘어서 아직도 독일 유학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독일 유학은 정말 젊을 때 반드시 해볼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유학을 망설이는 많은 후학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튜빙겐은 독일 바덴-비르템주 독일 남부에 위치한 남부의 작은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고 그 절반은 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튜빙겐 마을에 유학했는데요. 튜빙겐은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남쪽에서 스위스에서 쭉 발원하여 올라오는 라인강에서 갈라진 네카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주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마을로 늘 동경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네카 다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곧 보여드릴 또 다양한 모습의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네카 강에는 뗏목처럼 나무배로 사람들을 태워서 관광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긴 막대기, 우리나라 말로 삿대로 땅을 밀어서 그렇게 멀지 않는 강을 타면서 튜빙겐의 아름다운 옛 마을을 보게끔 하는 그런 관광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한번 타 보았습니다. 튜빙겐역에서 내리면 이제 바로 네카강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곧 나오고요. 그 다리를 다리 이름이 에버하르트 다리인데요. 건너가서 이제 왼쪽에 골목으로 올라가면 교회가 보이는데 스티프트 교회라고 하고요. 또 그 앞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버스킹도 하고 또 장도 열리는 그런 장터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시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언덕을 올라가면 호헨 튜빙겐 성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성과 시청, 교회 건물입니다. 성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은 흔히 부르크라고 합니다. 독일말로 산이 베르크고요. 베르크에서 파생한 이름이 부르크입니다. 호헨부르크 성입니다.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 때도 부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평지에 해자를 파서 물을 담아서 이제 공격하기 어렵게 만든 뭐 그런 성도 있고요. 그냥 들판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들이 유럽에도 꽤 많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궁도요 그렇고요. 영국의 엘리제 궁도 그렇고요. 대부분 평지에 있더군요. 독일에서 평지에 있는 성은 독일말로 실로우스라고 합니다. 실로우스는 독일말로 실리션에서 잠근다, 폐쇄한다라는 뜻에서
발생한 어원이죠. 그래서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성이다. 평지에는 실로스고요. 산 위에는 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곳곳마다 구릉이나 산이 있는 곳마다 성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면서 아름답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시청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뮌헨 청사로 알려져 있죠. 여하튼 독일에서는 청사 건물, 시청 건물이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이제 시청과 가까이 흔히 있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당으로서 오래된 건물 양식을 유지하며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당이 늘 있어서 이 세 곳은 반드시 봐야 하는 곳이죠. 여기 헬드린 타워도 있고요, 요한교회도 있고요, 저 위에 박물관도 있고요. 이제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건너가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함께 있는 튜빙엔 마을의 대학 건물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드베르크에서 이제 튜빙엔으로 내려갈 때 기차를 탔는데 1시간 반 정도 가던가요. 그랬는데 아유, 계속 시골로 아주 그냥 내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나 하는 생각으로 차창을 바라보니까 계속 시골스러운 풍경이 지나가다가 결국엔 조그마한 마을 튜빙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숲이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도시와 도시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고 큰 구릉, 들판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도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기분이 우리나라 여행하는 기분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가 이제 튜빙겐의 기차역입니다. 흔히 기차역을 독일말로 반홉이라고 하는데요. 반은 길, 철로를 반이라고 그러고요. 호프는 우리나라는 주로 맥주집을 호프라고 하듯이 독일말에서 호프는 마당에 딸려 있는 어떤 큰 회랑 같은 집에 있는 그런 곳을 홉이라고 하는데요. 반홉이 독일말의 기차 역사라는 뜻입니다. 크지는 않으나 오래된 건물처럼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튜빙겐역은 북쪽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슈투가르트와 연결되어 있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기차역을 타면 결국 스위스나 이탈리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간 작은 시골 마을의 중간 역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튜빙겐은 상징적으로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으로 튜빙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저 위에 이제 바로 저 교회당 바로 아래 쪽에 저기 조그만 그 탑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헬드린, 유명한 독일 시인 헬드린이 정신병을 앓으면서 오랫도록 여기에 머물렀다고 해서 헬드린 타워, 헬드린 툼, 독일말로 툼, 탑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왼쪽은 저 네카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튜빙겐 마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두 사진은 이제 봄에 그리고 가을에 찍은 사진이죠. 겨울 눈 내리는 무렵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도 그렇지만 이 네카강 다리에는 이 난간에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놓아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서 사진으로 남기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슈티프트 교회당이 이제 그 방금 보여드린 지도상에 있는데요. 슈티프트란 말은 독일말로 슈티프텐, 창설한다, 설립한다라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슈티프트 하면 설립, 창설 이런 뜻인데요. 에버하르트 백작이 이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고대식 교회당으로서 그렇게 크고 아름답지는 않으나 오래된 교회당 건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일부에서는 대학생, 특히 개신교 교회당이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로, 이부는 일반인 예배로 드리고 일부 예배는 학생들과 많은 일반인들도 참여하지만 신학 교수님들이 자주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분수대와 같은 조그만 동상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광장이 있고요.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재단 뒤에 제후들의 무덤이 돌무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좀 어둡지만 교당 내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교당 바로 맞은편에 광장 한편에 말씀드린 시청 건물이 있고요. 저기 왼쪽에 천막 쳐 있죠. 시장이 재래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곤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엔 하면 높은 이런 뜻이고요. 튜빙엔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에버하르트 백작이 머물렀던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고색 청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 하나의 대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모임이 가끔 여기서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광장 건너편에 많은 오래된 건물들, 저렇게 나무로 격자처럼 만들어진 독특한 독일의 건물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셰가 젊은 시절에 3년간 점원으로 일했던 서점이 있습니다. 부한들룸 헤켄하우어 안티크바리앗이라고 간판이 써져 있는데요. 부한들룸은 부흐는 독일말로 영어로 북이고요. 한들룸은 취급한다. 북한들룸 하면 그래서 책을 취급하는 곳이다. 서점이라는 뜻이고요. 헤켄하우어는 아마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아닌가 싶고요. 안티카바리앗이란 말은 골동품, 고서점이나 오래된 골동품을 파는 그런 가게란 뜻입니다. 책과 더불어 골동품을 진열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헤셰 카비넷 튜빙엔 이런 표도 붙어 있죠. 그 헤셰가 일했던 서점을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거기에는 헤셰를 기념하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셰를 또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튜빙엔에 있습니다. 튜빙엔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타고 내려가면 조그만 구령 위에 아름다운 성이 하나 보입니다. 호헨졸른이라고 하는데요. 호헨은 높다, 쫄른은 뭐 쫄레 하면 세금이라는 뜻이고요. 젤르노 하면 세리인데 호의 높은 쫄렌이란 말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호헨졸렌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독일 최초의 황제를 배출한 곳이고 프리드리 빌헬름 독일의 황제 2세가 재건한 성입니다. 슈바벤 구릉지의 산 꼭대기에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써 있는 이 성은 독일 남부의 노이슈반슈타인 성 다음으로 독일에서 아름답고 오래된 성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튜빙엔 대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버하르트 백작이 1477년도에 설립했고 하데브르크 대학 다음으로 오래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남긴 유명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활동한 유명한 인물로는 케플러, 헤겔, 헬드린, 슈엘링, 바르트, 버네퍼, 블로흐, 몰트만, 킹, 잉엘, 라지머, 로핑크, 카스퍼 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학 본부 건물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그 시절에 이 튜빙엔 대학은 가톨릭부와 개신교부가 같이 있는데 가톨릭부에서 그 당시 유명한 교수님으로서는 발터 카스퍼가 계셨는데 조직신학 교의학을 가르치셨고요. 저는 이번에 강의도 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독일의 추기경이 되어서 튜빙엔 대학을 떠나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오르그 라칭어는 이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독일의 출신으로서 오래간만에 교황이 되셨죠. 교황으로서도 명성을 떨치신 분입니다. 튜빙엔 대학을 또 유명하게 하신 또 한 분은 한시 퀸이고요. 여기서 가톨릭 신학 교의학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왼쪽에 라칭어가 이제 로마의 교리성 장관이라고 해요. 교리성 책임자로 있을 때 한시킹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가톨릭의 교수직에서 박탈했던 사람으로서 이 두 분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묘한 관계를 이루었던 분임이죠. 하스킹은 특히 교황이 무오한가, 교황이 무오하다고 하는 이런 책의 제목으로 교황의 무오류를 비판하고 교황의 가톨릭 교회의 개혁에 앞장서셨던 분인데요. 그 괘씸죄에 찍혀가지고 교수직으로서는 박탈됐지만 튜빙엔 대학이 이분을 자체적으로 에큐메니칼 연구소 소장으로 모셔서 활동하게 하셨고, 그 덕분에 하스킹 교수님은 세계적인 교회의 통합이라 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교회 평화, 종교 평화가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죠. 그 중에 이제 유대교는 제가 후배와 함께 같이 책을 써서 지금 유튜브로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교는 이미 제 유튜브로 다 요약해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하스킹도 튜빙엔을 아주 유명하게 하신 한 분 중에 하나이고요. 게르하르드 로핑크는 역시 이분은 가톨릭 신학부 교수로서 제가 그 당시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유명한 책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는가 그러셨는데, 이분은 교회론을 연구하셨고 저도 교회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로핑크 교수님의 강의도 들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개신교 신학부로서는 마틴 행엘이 아주 유명한 분으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칼바르트를 세계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알리신 에바르트 윙엘 교수님과 또 제스성 유리겐 몰트만 교수님이 이 대학을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고 강의를 들었거나 가까이에서 뵀던 분들의 얼굴을 여기다가 한번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 이제 튜빙엔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튜빙엔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전혀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이 교수하시는 일은 잘 모르는데, 유명한 이제 거장들의 신학자들은 이제 거의 떠나고 소장 신학자이거나 큰 학문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평준화되거나 어쨌든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도 튜빙엔 대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튜빙엔 대학을 유학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튜빙엔은 한 자동차로 31시간만 조금 넘으면 스위스 국경으로 넘어가서 바로 알프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독일은 북부로 갈수록 산이 점점 없어지고 평지가 많아지면서 조금 황량하고요. 현대화된 도시가 많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과 구름과 들판과 강이 어울리면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튜빙엔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튜빙엔은 정말 유학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하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몰트만 교수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Entwicklung und Gestalt der Ekklesiologie 칼바르츠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조금 A4 용지로 크게 책을 묶어서 10몇 권을 드리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알려드리려고 한국에서 재번하여 까만색으로 좀 묶어봤고요. 이 책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여 2차례 출판했습니다. 1989년에는 성광문화사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에는 한들 출판사를 통하여 이 책을 출판했고요. 제가 은퇴할 때는 신앙과 지성사회, 이신건 조지신학이라고 하는 두꺼운 3권으로 된 두꺼운 13권의 저의 총 저서를 묶은 3권의 이신건 조지신학 안에도 이 책의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진을 제가 찍었지만 다른 분들의 얼굴을 가급적 숨기고 또 가족의 사진은 제가 소개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주로 혼자 찍은 사진을 위주로 몇 장을 골라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 가을 어느 날 네카강의 중간에 조그만 섬과 같은
그리고 양쪽에 높은 아주 우람한 나무들이 줄 서 있는 그런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저쪽 미카강을 끼고 서 있는 저 슈티부트 교회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1984년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32살 만으로 32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역시 네카강변에서 오성종 박사님 거기서 신약 학위를 마치시고 칼빈대 교수님과 신대 원장을 지내신 오성종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매우 아름답게 잘 나와서 저 뒤에 또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 사진만을 특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봤고요. 제 모습이 이제 머리가 그 당시 좀 길게 길렀고 좀 말랐죠. 체구가 32살의 제 모습이 여기에 사진으로 담았다. 그때 모습이 참 아련하고 참 감회가 깊습니다. 또 이 장은 제가 이제 독일 1984년에 독일의 가족 기숙사에서 그때는 아마 처음에는 방 한 칸짜리 큰 거실과 같은 한 방에 그 어떤 방이었나요? 아니면 방이 두 개 있는 곳이었나요? 조금 처음에는 아마 방 하나만이 되어 있던 가족 기숙사인데요.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역시 또 같은 해 그 해 옛날 그 필름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겨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김희성 전 서울신대 교수님과 그리고 베를린에서 또한 공부를 하고 계시던 최윤식 전 서울신대 교수님이 한꺼번에 함께 오셔서 제가 머물던 기숙사 저 오른쪽 쪽입니다. 그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노란 가족 기숙사가 있고 눈이 소복히 쌓인 언덕 아래서 앞에서 나란히 찍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아직도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참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87년 7월에 몰트만 박사님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해 딱 한 번 자택으로 박사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친교를 가지셨는데 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 때는 1987년 7월달 자택에서 이제 식사 후에 자택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참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저렇게 나도 젊었고 몰트만 선생님도 젊었던 시절인데 몰트만 선생님은 온 96세가 되었고요.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제가 독일을 떠난 지 17년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갔었을 때 2015년에 몰트만 선생님을 찾아뵙고요. 그 당시 89세이시던 선생님을 찾아뵙고 내가 번역한 책은 다 몰트만 선생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모두 9권을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사진을 모아 놓으셨어요. 한 군데 저 배경으로 그게 제가 번역한 책이 꼽혀 있는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었는데 희미한데 왼쪽에 분홍색으로 된 것은 희망의 신학이고요. 또 중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모습으로 띄고 있는 것은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이죠. 여하튼 제가 제 고모원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한국의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기 위하여 열심히 번역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9권을 번역했고요. 지금까지 번역한 책 중에서 한 권을 제가 다시 또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마치면 저 선생님의 책 10권을 번역한 셈이 됩니다. 감히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몰트만 선생님의 높은 식견을 제가 책을 써서 세월을 낭비하기보다는 선생님의
높은 학문을 소개함으로써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고요. 제게 부족한 제게 학위를 가정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머트만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96세이신 목사님, 머트만 박사님은 몇 해 전에 사모님을 잃고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실지 가끔 궁금하고 이제 살아서는 다시 못 뵐 것 같은 느낌에 벌써부터 마음이 슬퍼오기도 하지만 자건의 머트만 선생님은 늘 부활과 희망을 강조하셨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부활과 희망 속에서 그분과 나는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자, 영원 잊지 못할 TVN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1984년 봄 학기부터 1987년 겨울 학기까지 제가 특히 유학하면서 머물렀던 TVN 시절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학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제 돌아와도 학교에서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정말 신학은 도전할 만한 아름다운 학문이고 독일은 아직도 학비를 거의 내지 않고요.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찬란한 유로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운과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용감하게 용기를 내셔서 저처럼 저도 많은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싶어 준비하는 분들은 제게 연락하셔서 많은 도움도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저처럼 아름다운 학문의 결실을 맺고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저의 자랑같이 보이지만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추억을 한번 남기고 튜빙엔을 소개하고 또 튜빙엔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무슨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지 저도 예상할 수 없지만 꼭 여러분을 계속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하하하.